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텨온 시간의 길이만큼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남고 몸에는 조용한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남의 눈에는 지나갈 일도 내 마음에는 평생의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 해낸 날보다 부족했던 날이 더 또렷이 떠오르고 칭찬보다 후회가 더 크게 남아 스스로를 재판정에 세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늘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선택했고 그 조건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최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유죄로 만들지 마십시오. 불교는 사람을 한 번의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본질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매 순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연기, 인연 따라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바뀝니다. 바뀌는 흐름을 보고 바꾸는 방향을 세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길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날은 기쁨으로 걸었고 어떤 날은 억지로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갔고 어떤 날은 혼자 남겨진 느낌으로 버텼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분명 흔들린 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오래도록 무너져 있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짐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있었고 살아내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는 법구경의 뜻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남을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 더 넘는 승리. 원망으로 넘어가려는 마음을 한 번 더 멈추는 승리. 자책으로 달려가려는 마음을 한 번 더 돌리는 승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승리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당신이 알아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사람은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첫째,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둘째, 지금의 실수가 나라는 사람의 결론이 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분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당신도 변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지금의 어둠에 고정표를 붙이지 않게 됩니다. 고정표를 붙이지 않으면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몰아쓰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을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월 위에 더 이상 벌을 얹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두 겹으로 만듭니다. 첫 겹은 사건의 아픔이고 둘째 겹은 그 사건을 놓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사건의 아픔은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위에 불필요한 고통을 덧붙이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장면이 무엇이든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쳤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다. 그때의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그 선택이 나왔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조건을 보는 눈입니다. 조건을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미움이 줄어들면 비로소 바꿀 힘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삶을 다르게 정리하는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낸 것들을 보십시오. 무너질 때에도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려 애쓴 마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루를 건너온 발걸음, 미워하고 싶을 때에도 한 번 더 참고 지나간 선택, 아무도 몰라줘도 스스로를 세우려 했던 작은 노력, 이것들이 당신의 수행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공덕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덕이 아니라 당신을 살려온 공덕입니다. 마음의 법정은 늘 같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기억이 검사처럼 장면을 꺼내고 두려움이 변호인처럼 과장을 붙이고 비교가 판사처럼 형량을 키우고 상상이 배심원처럼 미래까지 벌을 확장합니다. 그 법정에 앉아 있으면 판결은 늘 유죄입니다. 그러니 법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증거를 더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장면을 다시 돌려보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할 일만 합니다. 인정하고 바로잡고 놓아줍니다. 바로잡기는 책임입니다. 놓아주기는 자비입니다. 책임과 자비가 함께 있어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책임만 있으면 마음이 마르고 자비만 있으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 이 둘을 같이 붙잡으십시오. 해야 할 사과가 있다면 짧게 하십시오. 길게 하면 변명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점에서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 세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 뒤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사과는 과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사과할 수 없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렸거나 상대가 떠났거나 다시 닿는 것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말의 온도를 낮추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렇게 하면 과거의 후회가 현재의 덕으로 바뀝니다. 삶을 살아오며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비교입니다. 남의 속도를 내 길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마음은 늘 부족해집니다. 부족함이 커지면 욕심이 자라고 욕심이 꺾이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 뒤에는 불안이 남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끊는 문장은 간단합니다. 남의 속도는 남의 길이다. 내 속도는 내 길이다. 나는 내 길을 걷는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서면 마음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지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혼자였고, 너무 오래 스스로를 다그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그침의 채찍을 내려놓으십시오. 채찍 대신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은 단호하고 말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단호함은 거친 말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방향의 분명함입니다.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고친다.
여기서 다시 걷는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 짧은 수행을 안내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먼저 어깨를 조금 내립니다. 턱에 힘을 풉니다. 손바닥을 살짝 펼칩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을 한 박자 길게 합니다. 숨이 길어지면 몸이 풀리고, 몸이 풀리면 마음의 속도가 내려갑니다. 속도가 내려가면 생각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스스로를 베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 다음 마음속 문장을 한 줄로 바꾸십시오. 나는 망쳤다라는 판결 대신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끝이다라는 예언 대신 나는 지금 흔들린다라고 말하십시오. 정체성이 아니라 상태로 말하면 상태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다시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사실, 책임, 과장.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은 내가 고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과장은 두려움이 만든 예언입니다. 앞으로도 다 끝났다. 나는 영원히 이럴 것이다. 이런 말은 미래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사실로 굳히지 마십시오. 분리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전환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전환은 거창하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한 통의 안부를 보내는 것, 미뤄둔 일을 첫 줄만 시작하는 것, 잠자리를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것. 작은 행동이 흐름을 바꿉니다. 자책은 멈춘 자리에서 커지고 행동은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은 행동으로 당신을 살리십시오. 여기서 경전의 또 다른 뜻을 떠올립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놈으로 풀린다라는 법구경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을 키우는 연료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연료를 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면을 다시 재생하지 않는 것, 판결을 반복하지 않는 것, 미래를 벌로 확장하지 않는 것. 노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마음을 살려 바르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들 중에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직도 가슴을 찌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한 장면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어진 하루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하루들을 한 번도 쉬운 방식으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어떤 날은 침묵으로, 어떤 날은 이를 악물고, 어떤 날은 겨우 숨만 쉬며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날을 통과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 자체가 당신의 힘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돌아볼 때 마음은 늘 극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다고 억지로 덮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부족하다고 끝없이 몰아붙이는 쪽입니다. 둘 다 오래 못 갑니다. 덮으면 어느 순간 터지고, 몰아붙이면 어느 순간 부서집니다. 중도는 그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길입니다. 잘못을 보되 자신을 부수지 않고, 상처를 보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고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견디는 선택, 떠나는 선택, 말하는 선택, 침묵하는 선택, 붙잡는 선택, 내려놓는 선택. 그 선택들이 늘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덕분에 당신은 계속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다는 것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배운 사람만이 삶을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마음을 빠르게 굴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인생이 이럴까? 답이 나지 않는 왜는 늪이 됩니다. 늪에서는 더 애쓰면 더 빠집니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이제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무엇을 놓을까? 이제 무엇을 쓸까? 이 질문은 늪이 아니라 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후회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진지하게 살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후회도 얕습니다. 후회는 가치가 있었기에 생깁니다. 사랑이 있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고,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생깁니다. 그러니 후회 그 자체로 당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배움의 재료입니다. 재료를 태우지 말고 빚어서 삶을 살리는데 쓰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비는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현실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결단입니다. 자비는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세상은 더 쉽게 나를 버립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야 삶도 나를 다시 붙잡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가장 거친 말을 씁니다. 그 거친 말은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다시 실수를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세게 자책합니다. 이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말의 형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망친 사람이다라는 낙인 대신 나는 실수했고 고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말하십시오. 낙인은 고정이고 흐름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보이면 희망이 생깁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분명 누군가의 말이 칼이 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그 칼을 아직도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으로 오늘의 나를 찌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말이 오늘의 숨을 빼앗게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놓아준다는 말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은 수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책임을 벌로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은 삶을 살리고 벌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 두 문장을 분리하십시오. 나는 잘못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첫 문장은 배움으로 가는 문이고 둘째 문장은 자책으로 떨어지는 구덩이입니다. 배움 쪽으로 서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완벽해져야 편안해질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완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방향에서 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실수가 있어도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흐리면 작은 흔들림에도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완벽이 아니라 방향을 붙잡으십시오. 방향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3가지 드립니다. 첫째, 해치지 않기. 말로도, 표정으로도, 행동으로도. 둘째, 과장하지 않기. 기억을 과장하지 않고 미래를 벌로 만들지 않기. 셋째, 바로잡고 놓아주기. 할 일은 하고 벌은 붙잡지 않기. 이 3가지 기준이면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한 장면처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그때
마음이 자동으로 말합니다. 나는 끝이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지친 마음이 내는 비상경보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멈추고 숨을 내쉬고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할 일은 4단계입니다.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잡습니다. 재발 방지의 행동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이 4단계가 끝나면 자책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자책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으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바로잡기의 행동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말을 고치고 싶다면 오늘 한 문장만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관계를 고치고 싶다면 오늘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오늘 한 번만 늦게 누르십시오. 이 한 번이 업의 흐름을 바꿉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반복된 의도의 흐름입니다. 의도가 바뀌면 흐름도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인생의 결도 바뀝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래서 수행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으로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어깨를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주기 어려운 날에는 관점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같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후회하고 바로잡고 다시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자신에게만 다른 법을 적용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마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공정함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붙잡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는 금강경의 뜻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붙어 머무를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후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비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책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머무름을 끊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이동이 곧 해탈의 씨앗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위한 저녁 의식을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종이에 3줄만 적습니다. 오늘까지의 인생에서 내가 지켜낸 것 한 가지. 오늘까지의 인생에서 내가 배운 것 한 가지. 앞으로의 인생에서 내가 바꿀 행동 한 가지. 3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3줄이 쌓이면 인생의 서사가 바뀝니다. 벌의 서사에서 배움과 회복의 서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발언을 짧게 세우십시오. 오늘 내가 해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과장을 줄이게 하소서. 오늘 내가 돌아오게 하소서. 발언은 소망이 아니라 방향 선언입니다. 방향이 생기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수행은 성공과 실패의 게임이 아닙니다. 방향과 회복의 연습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선택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입에 붙을 때까지 하루에 몇 번만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되뇌는 동안 숨을 길게 내쉬십시오.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내려앉으면 당신은 다시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세월을 조용히 안아드립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견뎠고, 많은 것을 배웠고,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숨이 있습니다. 숨이 있는 한 길은 있습니다. 길이 있는 한 당신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걷겠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가 끓는 순간을 만납니다. 억울함이 치밀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불이 됩니다. 그 불이 가장 먼저 해치는 대상은 종종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몸을 굳게 만들고 입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분노가 켜지는 순간의 작동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이 생기면 불은 이미 절반이 줄어듭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3단계만 하십시오. 첫째, 멈춤. 둘째, 숨. 셋째, 거리. 멈춤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고, 숨은 몸을 풀어주는 것이고, 거리는 마음과 생각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삶이 바뀝니다. 멈춤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의 지점을 잡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느끼십시오. 발이 땅을 밟는 감각이 돌아오면 마음은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십시오. 길게 내쉬는 동안 분노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당신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버텨온 것들 중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참았고, 슬펐지만 티내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참아낸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고, 관계를 지키려 했고, 자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살아남기만 하는 방식에서 살아내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살아남기는 버티기이고 살아내기는 돌보기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마음이 마르고 돌보기가 생기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돌보기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내 몸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잠을 지키고 식사를 챙기고 숨을 깊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단단해야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또 하나의 수행을 드립니다. 하루 중 한 번 자신에게 감사할 일을 한 가지 적어보십시오. 큰 성과가 아니라 작은 선택이면 됩니다. 오늘 나는 참았다. 오늘 나는 피해를 줄였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 한 줄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는 미화가 아니라 복원입니다. 당신이 잊어버린 선한 선택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복원이 되면 자책의 과정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힘들 때는 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상대의 말에서 공격을 더 쉽게 읽습니다. 그때는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십시오.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입니다. 해석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입니다. 해석을 사실로 굳히면 분노가 커집니다. 사실로만 두면 대응이 단순해집니다. 필요하면 묻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 정중히 요청하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마음을 살립니다. 이제 짧은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소리를 듣고 지금의 몸을 느끼십시오.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 얼굴, 어디가 굳어 있습니까? 그 굳음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표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버텨왔다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탓하지 말고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내쉬는 숨을 길게 2번만 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여기다. 지금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 거창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화나고, 조금 덜 자책하며,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는 것. 그 편안함은 큰 사건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바뀌어서 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 고르십시오. 잠들기. 30분 전에 화면을 줄이는 것. 분노가 올라오면 바로 답하지 않는 것. 비교가 시작되면 산책을 하는 것. 자책이 시작되면 사실과 과장을 나누는 것. 하나면 됩니다. 하나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위로하는 말은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더는 벌 주지 마십시오. 배움은 남기고 벌은 내려놓고 가능한 만큼 바로 잡고 가능한 만큼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 결심은 종교를 넘어 삶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스스로 한번 잡아주듯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한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 씁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많이 망쳤다. 그러나 늦었다는 말은 비교의 언어입니다. 망쳤다는 말은 자책의 언어입니다. 비교와 자책은 과거를 붙잡아 현재를 약하게 만듭니다. 현재가 약해지면 미래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언어를 바꾸십시오.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망쳤다가 아니라 고친다. 끝났다가 아니라 돌아온다. 언어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준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폭력을 줄이는 것이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더 잘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관계의 소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소란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란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고요는 자랍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붙잡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거를 고치려는 힘이 아니라 현재를 세우는 힘입니다. 현재를 세우는 힘은 숨 하나, 멈춤 하나,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자라는 동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내쉬는 숨을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후회는 배움이면 충분하다. 책임은 갓돼 나기는 버린다.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만 한다. 이 세 가지면 당신의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든 사람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약함이 아니라 지침일 수 있습니다. 지침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더 무너집니다. 신호를 읽으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마음을 문제로 보지 말고 신호로 보십시오. 신호는 길을 알려줍니다. 회복을 돕는 현실적인 기준을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잠을 우선한다. 둘째,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셋째,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넷째, 비교를 줄인다. 다섯째, 자책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사람이 특별해지는 기준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끔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표를 더 낮추십시오. 숨을 내쉬는 것만 해도 수행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만 해도 전환입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는 것만 해도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할 자격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릴 권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허락하십시오. 나는 회복해도 된다. 나는 쉬어도 된다. 나는 다시 시작해도 된다. 이 허락이 곧 자비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신은 수많은 고비를 통과했습니다. 그 고비를 통과하며 당신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날도 있고 좋지 못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지 못했던 날 이후에 다시 고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견딘 무게는 당신만 압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공정하십시오. 공정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사실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한 걸음이 나옵니다. 한 걸음이 나오면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다그치지 않겠다. 흔들릴수록 더 정직하게 숨을 보겠다. 잘못했을수록 더 빠르게 바로잡겠다. 그리고 바로잡은 뒤에는 더는 벌을 붙잡지 않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날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삶은 무너짐의 역사에서 회복의 길로 옮겨갑니다. 회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오늘의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그 한 번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번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도 한 번 더 하십시오. 그 한 번이 당신을 살립니다. 이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나는 살아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낼 것이다. 그 한 걸음 위에 고요가 얹힙니다.